지훈 누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톡방 메시지 봤어요? 세상에, 오늘 아침 서울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일단 진정하세요. 평소엔 강철 멘탈이던 분이 오늘은 왜 콜드월렛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둥지둥하세요? 또 내일 오픈 메인넷 한다는 소문이라도 돌았나요? 그거보다 더해요. 부산 파이채골 모임 형님들이 방금 스크린샷 하나를 보내줬는데 글쎄 아마존이랑 애플이 파이 네트워크를 결제 시스템을 몰래 통합하고 있대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 아이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원화나 달러로 바꿀 필요도 없이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다 살 수 있다더라고요. 이러면 파이 가격이 당장 달나라로 투더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파이 다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사는 각이라고요. 당장 확인해줘요. 이거 진짜예요? 민준 씨, 물 한 모금 마시고 진정하세요. 흥분하신 건 알겠어요. 우리 한국은 5G보다 소문이 더 빠르니까요. 하지만 기술적인 관찰자로서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파이코어 팀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협업 발표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가짜뉴스예요? 또 개미 털기용 희망 고문이야? 아, 짜증나. 제네시스 계약금 걸려고 전화기 들었는데. 잠깐만요. 실망하기엔 일러요. 공식 제휴 발표는 없지만 온체인 데이터와 파이가 구축하고 있는 기술적 구조는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혹시 궁금해한 적 없으세요? 왜 파이처럼 일반 사용자를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굳이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물들과 엮여서 언급되는지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전문자들이 매끄러운 전환이라고 부르는 개념 때문이죠. 매끄러운 전환? 무슨 지하철 광고 문구 같네. 사람 말로 좀 해봐요, 누나. 그게 내가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파이로 불닭볶음면 사는데 도움이 되냐고. 정확히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 생각처럼 당장 내일 아마존 대문에 파이 결제 환영, 현수막이 걸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파이가 이 거물급 기업들이 흙묻힐 걱정 없이 크립토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밀하게 기술적 터널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계속 의문이야. 아마존이나 애플은 돈도 산더미처럼 많고 기술력도 빵빵하잖아. 왜 2026년인 지금까지도 크립토한테 그렇게 겁쟁이처럼 구는 거야? 홍대 쪽 작은 가게들만 봐도 유리창에 코인 결제 QR코드 덕지덕지 붙여놨던데 대기업들은 돈이 싫대? 돈이 싫은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리스크가 무서운 거죠. 몇 년 전 루나 사태의 아픔을 기억해 보세요. 한국 디지털 경제 전체가 흔들렸고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전 재산을 날렸잖아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은 사용자가 수십억 명이에요. 그들은 10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을 불안정한 시스템에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 가격이 에버랜드 롤러코스터처럼 널뛰게 할까봐 무섭다는 거지?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가장 큰 두려움은 법적 문제와 사용자 경험이에요. 첫째,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도입했다고 쳐요. 아침에 0.1 BTC로 세탁기를 샀는데 오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아마존은 엄청난 손해를 보죠. 더 최악인 건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금지령을 내리면 결제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둘째, 생각해보세요. 대구에 사는 주부님이나 인천의 택시 기사님이 24개 단어 니모닉 복구 구절 저장법이나 가스비,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걸 배울 인내심이 있을까요? 절대 없지. 우리 엄마는 카카오뱅크 송금도 헷갈려 하는데 콜드 월렛이니 핫 월렛이니 하는 누가 쓰겠어. 복잡하면 망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마존과 애플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결제에 문제 생기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크립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크립토가 물건을 더 빠르고 싸고 안전하게 파는 데 도움이 될 때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파이가 비집고 들어가려는 좁은 틈이에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데? 파이도 결국 크립토잖아. 지갑도 필요하고 비밀번호도 필요하고. 난 매일 번개 버튼 눌러서 출석 체크하는 게 더 귀찮은데. 채굴과 사용을 헷갈리지 마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아마존에게 파이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파이가 아마존과 애플의 낡은 인프라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굽히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기네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파이는 더 겸손한 방식을 택했죠. 보이지 않는 아래층에 기술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애플페이 써봤죠? 단말기에 폰 갖다 대면 띠링 하고 끝나잖아요. 그 밑에 어떤 은행이 있는지, 비자인지 마스터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편하긴 해. 갖다 대면 돈 나가니까. 파이가 지향하는 게 그거예요. 언젠가 민준 씨가 아마존에서 쇼핑하고 파이로 결제하더라도 그 경험은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매끄러울 거예요. 복잡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죠. 그걸 매끄러운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 파이는 대부분의 채굴자가 가격만 보느라 놓치고 있는 비밀 무기들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비밀 무기.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 설마 내 5명 보안 서클 방패 말하는 건 아니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바로 API, 결제 게이트웨이, 그리고 통제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말은 딱딱해 보이지만 수천 개의 다른 코인들은 못하는데 파이만 빅테크 기업들과 겸상할 기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훈 누나 때문에 궁금해서 미치겠네. 도대체 무슨 비밀 무길래 콧대 높은 애플이 눈길을 준다는 거야? 근데 잠깐만, 아까 파이가 그들한테 굽힌다고 했잖아. 그거 좀 비굴한 거 아니야? 크립토는 자유고 탈중앙화고 은행을 뒤집는 거라며 왜 이제 와서 자본가들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민준 씨, 흥분하지 마세요. 한국 속담에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파이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요? 아니면 영원히 채굴자들끼리만 노는 그들만의 리그자 남길 원하요? 매끄러운 전환 스트래티지는 비굴한 게 아니라 실용주의의 정점이에요. 카카오톡을 보세요. 처음엔 메신저였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까지 다 붙였잖아요. 사용자가 강요받는 느낌 없이 생활 구석구석 스며들었어요. 파이가 바로 그 교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일종의 글로벌 카카오페이가 된다는 거야?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 파이를 통합할 때 그들은 크립토 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콜드월렛 관리하거나 비밀번호 잃어버렸다는 민원 처리하려고 직원 1000명을 고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가 파이로 결제를 누르면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고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 방해 없이 돈을, 즉 파이든 자동으로 환전된 달러나 원화를 받는 거죠. 그게 매끄러움이에요. 낡은 시스템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 피구를 덧입히는 거죠.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친구한테 소주값 갚을 때 파이 보내려면 M 열고 QR 찍고 지문 인식하고 3초 기다리고 장난 아니게 번거롭던데 아마존이 그 속도를 참아줄까? 바로 여기서 제가 말한 비밀 무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3가지 보물이죠. API, 결제 게이트웨이, 통제된 스마트 계약. API? 무슨 신인 아이돌 그룹 이름 같네. 웃음 아니에요. API,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일종의 통역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존 시스템은 영어, 법정 화폐를 쓰고 파이 네트워크는 한국어, 블록체인을 써요. 서로 말이 안 통하죠. 직접 연결하면 시스템이 뻗어버려요. 파이의 API는 그 다리를 놓아주려고 태어났어요. 아마존이 고객 민준의 지갑에서 50파이 차감해라고 명령하면 파이 네트워크가 차감 완료, 유효한 거래임이라고 답하는 거죠. 아마존이 코드를 싹 다 뜯어고칠 필요 없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API가 중간에서 중개인 노릇을 하는 거네. 그럼 결제 게이트웨이는? 걔는 뭐가 달라? 결제 게이트웨이가 훨씬 중요해요.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세요. 거래 확인, 대조, 결과 통보를 맡죠. 매끄러운 전환 모델에서 게이트웨이는 결정적인 일을 해요. 아마존이 원하지 않으면 파일을 보유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민준 씨가 1000파이짜리 아이폰 16을 사요. 민준 씨는 1000파이를 내요. 게이트웨이는 그 1000파이를 받아서 즉시 원화나 달러로 바꿔 아마존 계좌에 꽂아주는 거예요. 오, 신이셔. 그럼 아마존은 완전 땡 잡았네. 6천만 파이 유저한테 물건 팔고 진짜 현금 챙기고 리스크는 하나도 없고 어쩐지 누나가 걔네가 파이를 넘본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 근데 이거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냄새가 나는데? 그럼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은 갖다 버리는 거야? 민준 씨 눈치 빠르네요. 그건 일종의 거래, 트레이드오프예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완전히 열린 스마트 계약, 해커가 코드 오류로 돈 빼갈 수 있는 곳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파이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통제된 스마트 계약, 즉 결제와 데이터 기록이라는 목적에만 딱 맞게 작동하고 딴짓은 못하게 하는 거죠. 삼성 사옥 들어갈 때 사원증 찍으면 딱 자기 사무실 층만 갈 수 있고 딴 데는 못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구나. 파이는 그들한테 위험한 게임을 강요하지 않는 거네. 안전한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거지. 이건 진짜 술은 새술인데 부대는 헌부대네. 겉보기엔 옛날 아마존 앱인데 속에는 파이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지훈 누나, 말은 번지르르 한데 난 여전히 걱정돼. 뭐가 걱정인데요? 그때 가서 파이 가격이 폰 케이스 하나 살 만큼은 될까? 아니면 0.00001달러 돼서 짜증날까 봐. 그리고 파이 시스템 아직 느리다는 소문도 있고 KYC도 아직 다 안 끝났잖아.
아마존이 들어와서 수백만 건 거래가 한꺼번에 몰리면 서버 터지는 거 아니야? 가격과 속도 문제는 항상 파이오니어들의 골칫거리죠. 하지만 왜 파이가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10번 상장하고 10번 상장 폐지될 동안 거북이처럼 느린 길을 택했는지, 왜 느림이 아마존의 승낙을 받기 위한 생존 필수 조건인지 다음 파트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가격이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안 끊을 수가 없네요. 이게 바로 우리 파이오니어 형제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라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시금치 한 땅값이면 갖다 버려야지. 자, 보세요. 한국이랑 중국 파이 커뮤니티에서 GCV 글로벌 합의 가치가 1파이당 31만 4,159달러라고 외치고 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30만 달러가 넘는다고요. 만약 아마존이 진짜 참여한다면 저 가격이 현실이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내일 아마존이 파이 결제를 허용한다면 여러분이 합의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314달러인가요? 3,000달러인가요? 아니면 전설의 숫자 31만 4,159달러인가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원하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저는 314달러만 돼도 얼른 팔아버릴 겁니다. 30만 달러 기다리다가는 제 손자 때나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민준 씨,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전 가격을 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보세요. 아마존이나 애플은 1파이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1파이가 안정적인지 관심이 있어요. 오늘 1파이로 아이폰을 샀는데 내일 1파이로 폰 케이스밖에 못 산다면 그들은 절대 결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물들이 들어오기 위한 필수 조건은 천정부지로 솟은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과 유동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시스템은 전력 질주 방식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봐, 또 말장난하네. 누나가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파이의 무서운 안정성이 생각나네요. 안정적으로 느리다는 거. 매년 곧 메인넷, 곧 완료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2026년이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기다리다 목이 기린처럼 길어졌어. 반면에 밈코인들 좀 봐요. 강아지, 개구리, 고양이. 걔네는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이낸스 상장하고 가격이 100배, 1000배 뛰잖아요. 왜 파이는 이렇게 느린 거죠? 혹시 코어팀 돈 다 떨어져서 프로젝트가 뇌사 상태인데 발표만 안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요. 그만 좀 감싸고. 아주 날카롭지만 가치 있는 질문이에요. 민준 씨, FTX 거래소 파산이나 우리 한국인이 만든 루나 생태계 붕괴 기억하시죠?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과열 성장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가고 마케팅 엄청나게 했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법적 위기나 금융 허점을 만났을 때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야 희원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근데 그게 파이랑 무슨 상관이야? 파이는 정반대 길을 택했어요. 샌드박스 모델이죠. 파이를 인천 신도시 건설하는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코어팀은 허허벌판일 때 입주민을 받지 않아요. 도로 깔고 전기 넣고 범 만들고 하수도, KYC 다 만든 다음에 문을 열죠. 파이가 느린 이유는 민준 씨가 맨날 불평하는 그 KYC 때문이에요. 아마존이나 애플이 계정의 50%가 로봇이고 자금 세탁 범죄자고 사기치려고 만든 가짜 계정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협력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하지. 미국 놈들이 자금 세탁 처벌을 얼마나 세게 하는데. 정확해요. 아마존이 아까 말한 매끄러운 전환을 인터그레이트 하려면 파이 네트워크는 깨끗해야 해요. 신원이 깨끗해야 하고 1인 1계정이어야 하고 자금 출처가 깨끗해야죠. 파이가 KYC 문제를 풀고 노드를 구축하는데 5, 6년을 쓴 건 민준 씨 같은 투기꾼 눈에는 지체로 보이지만 애플 같은 기업 눈에는 규정 준수를 위한 완벽한 준비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 파이가 KYC도 안 끝난 2022년에 급하게 오픈 메인넷을 했다면 아마존이 협력을 제안하자마자 미국 증권거래소가 파이를 고수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프로젝트는 진짜로 죽었겠죠. 아, 그런 거구나. 기초를 단단히 하려고 천천히 가는 거네. 롯데타워 123층 지으려면 기초만 몇 년 파야 하는 것처럼. 근데 누나, 기초는 튼튼한데 집에 사람은 살아. 다 짓고 비어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기초 마르길 기다리는 동안 함정이 너무 많아. 어제 내 동생 놈이 진짜 교묘한 사기에 걸려서 지갑 다 털릴 뻔했어. 누나도 들으면 깜짝 놀랄걸. 민준 씨, 아이폰 쓰세요? 쓰지. 나 최신형 아이폰 17 쓰고 있어. 24개월 할부 아직 안 끝났지만. 근데 그건 왜 물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사용자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 없다.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만 알면 된다.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할 때 적외선 3D 스캔 알고리즘이나 점들의 배열 같은 거 신경 쓰세요? 아니죠. 그냥 화면을 보면 열린다. 그것만 알죠. 그걸 보이지 않는 기술, 인비저블 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애플의 유일한 접점이에요. 파이도 보이지 않게 되려고 한다는 거야? 정확해요. 현재의 웹3를 보세요. 메타마스크 지가디니, RPC 네트워크니, 가스비니, 브릿지니 너무 복잡해요. 운전자한테 자동차 엔진 조립법부터 배우고 운전하라는 꼴이죠. 파이 네트워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파이 브라우저, 파이 월렛, 이 모든 게 앱 하나에 담겨 있죠. 매끄러운 전환 모델이 가동되면 남대문 시장에서 김치 파는 이모님도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도 파이 결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안티팬들이 파이를 보고 바보같이 단순하다고 욕하는 바로 그 점이 사실은 복잡한 코드 덩어리인 다른 코인들을 제치고 앱스토어에 들어가 깊숙이 통합될 수 있게 만드는 열쇠인 거예요. 누나 말 들으니 이해가 가네. 우리 엄마한테 파이 깔아줬을 때도 엄마는 번개 누르기랑 전송 누르기밖에 몰랐어. 자기가 노드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든가 탈중앙화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지. 알고 보니 그 순진할 정도로 단순함이 애플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야? 맞아요. 단순함은 복잡함의 정점이죠. 하지만 민준 씨, 그게 단순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기생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동생 사기당한 얘기했죠? 말해봐요. 2026년인데 도대체 어떻게 당한 거예요? 아이고, 말하니까 또 마음 아프네. 내 사촌 동생, 걔 맹탕 아니고 엄연한 IT 전문가야. 근데 그저께 틱톡을 보다가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 본인 영상을 본 거야. 영상 속에서 니콜라스가 또렷하게 말하더래. 축하합니다, 한국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과 공식 제휴했습니다. 지금 https://www.google.com/search.q:amazon.pi-korea.com에 접속해서 지갑을 연동하고 100파이 쇼핑 바우처를 받으세요. 니콜라스 얼굴이 진짜처럼 움직이고 목소리도 똑같고 뒤에는 아마존 로고가 뚱뚱 떠다니더래. 동생놈이 신나서 링크 누르니까 화면도 끝내주게 예뻐. 거기서 계정 동기화를 위해 24단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대. 입력하고 30초 뒤에 띠링! 지갑 잔액 영원 알림. 2020년부터 모은 5,000파이가 싹 사라졌어. 알고 보니 그 영상이 AI로 만든 딥페이크였던 거야. 한숨 쉬며 심각하게. 세상에, 제가 지금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2026년 AI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해커들은 이제 당첨되었습니다 같은 스팸 문자 안 보내요. AI를 써서 니콜라스나 코어팀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KBS나 CNN 뉴스 보도까지 조작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 IT 전문가도 당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의 원칙뿐입니다. 민준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을 뼈에 새기세요. 파이 지갑은 불가침 영역이다.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코어팀 본인이든 그 누구도 연동을 이유로 당신에게 24단어 비밀번호 구절을 입력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보너스 준다고 해도요? 절대로요. 웹3 기술에서 연동은 거래 서명이나 지갑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지 절대 낯선 웹사이트에 24단어를 입력하게 하지 않아요. 아마존이나 파이 브라우저랑 99% 똑같이 생긴 사이트라도 24개 영어 단어를 넣으라는 칸이 나오면 그건 100% 스캠입니다. 그 24단어는 금고 열쇠예요. 열쇠를 남한테 주면 금고가 아무리 좋아도 도둑이 활짝 열어갈 수밖에 없죠. 진짜 무섭다. 동생놈 며칠째 울고 있어. 차라리 10달러대 팔아버릴 걸 그랬다고. 이제 다 잃었다고. 근데 지윤 누나, 잃어버리면 신고 못해? 블록체인에 기록 다 남잖아. 이론적으로는 기록이 남아서 해커 지갑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지갑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돈을 되찾아줄 이전 단계 버튼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게 경제적 자유의 대가죠. 스스로가 은행이 되었다면 돈을 지키는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파이로 아이폰 살 꿈을 꾸기 전에 이 정교한 AI 함정 앞에서 지갑 꽉 쥐는 법부터 배우셔야 해요. 누나 말 들으니 식은땀이 나네. 아, 나 이따 집에 가서 비밀번호 바꿔야. 아, 맞다. 파이지가 비번은 못 바꾸지. 구글 드라이브나 핸드폰 사진접에 비밀번호 찍어둔 거 없는지 확인하러 가야겠다. 너무 위험해. 맞아요. 종이에 써서 잠금 장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클라우드나 전자기기를 묻지 마세요.
자, 이제 위험과 기회를 명확히 이해했으니 우리 진정한 파이오니어들은 다가올 폭발적인 시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릴 순 없잖아요. 맞아요, 민준 씨. 내일 아마존이 파이에 대해 트윗을 올릴지 추측하거나 해킹당할까봐 떨고 있는 대신 우리는 행동해야 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니까요. 오픈 메인넷 문이 활짝 열리고 대기업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까지 파이를 지키고 있을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면 삼겹살 한번 먹겠다고 $10에 급하게 팔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건가요? 누나 말이 뼈를 때리네. 그럼 난 이제 뭐 해야 해? 매일 기계처럼 번개 버튼 눌러서 출석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모든 한국 파이오니어가 해야 할 생사가 걸린 3가지 일이 있어요. 저는 이걸 자산보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러요. 첫째, 절대 보안. 방금 말했듯이 24단어키를 종이에 적으세요. 2-3장 복사해서 부모님 집, 개인 금고 등에 분산 보관하세요. 폰에 있는 스크린샷은 당장 지우세요. 하드웨어 월렛, 콜드 월렛이 쓸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기억하세요.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둘째, 거래 지직 나누기. 모으기만 하지 마세요. 소액으로 전송하고 받는 연습을 하세요. 파이 생태계의 D앱들에 참여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세요. 아마존이나 대형 파트너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채굴만 하고 잠들은 계정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역이 있는 계정을 우대할 거예요. 셋째, 노드 돌리기. 가능하다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노드를 가장 강력하게 돌리는 나라 중 하나예요. 노는 컴퓨터가 있다면 노드를 돌리세요. 파일을 더 캐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아마존은 약해 빠진 네트워크와는 절대 협력하지 않아요. 그들은 노드들이 만드는 튼튼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원해요. 와, 할 게 꽤 많네. 난 파이 채굴이 꿀알바인 줄 알았더니 진짜 공부해야 하는구나. 알겠어. 오늘 밤 집에 가서 쓸데없는 앱 다 지우고 컴퓨터 윈도우 새로 깔아서 노드 돌려야겠다. 분내기처럼 안 팔 거야.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을 때까지 이 파이 꽉 쥐고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진정한 파이오니어의 정신이죠. 여러분, 오늘 아마존, 애플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이야기는 하룻밤 대박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투기에서 사용으로, 가격 펌핑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이는 그 어떤 크립토 프로젝트도 감히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수십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 삶 속으로 블록체인을 조용히 매끄럽게 스며들게 하는 길 말이죠. 누나 말 들으니 이해가 가네. 우리 엄마한테 파이 깔아줬을 때도 엄마는 번개 누르기랑 전송 누르기밖에 몰랐어. 자기가 노드 네트워크의 일원이라든가 탈중앙화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지. 알고 보니 그 순진할 정도로 단순함이 애플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야? 맞아요. 단순함은 복잡함의 정점이죠. 하지만 민준 씨, 그게 단순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기생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동생 사기당한 얘기했죠? 말해봐요. 2026년인데 도대체 어떻게 당한 거예요? 아이고, 말하니까 또 마음 아프네. 내 사촌 동생, 걔 맹탕 아니고 엄연한 IT 전문가야. 근데 그저께 틱톡을 보다가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 본인 영상을 본 거야. 영상 속에서 니콜라스가 또렷하게 말하더래. 축하합니다, 한국 커뮤니티 여러분. 우리가 아마존과 공식 제휴했습니다. 지금 https://www.google.com/search.q:amazonpikorea.com에 접속해서 지갑을 연동하고 100파이 쇼핑 바우처를 받으세요. 니콜라스 얼굴이 진짜처럼 움직이고 목소리도 꺾었고 뒤에는 아마존 로고가 뚱뚱 떠다니더래. 동생놈이 신나서 링크 누르니까 화면도 끝내주게 예뻐. 거기서 계정 동기화를 위해 24달러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대. 입력하고 30초 뒤에 띠링! 지갑 잔액 영원 알림. 2020년부터 모은 5,000파이가 싹 사라졌어. 알고 보니 그 영상이 AI로 만든 딥페이크였던 거야. 한숨 쉬며 심각하게. 세상에, 제가 지금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2026년 AI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해커들은 이제 당첨되었습니다 같은 스팸 문자 안 보내요. AI를 써서 니콜라스나 코어팀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KBS나 CNN 뉴스 보도까지 조작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막아? IT 전문가도 당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의 원칙뿐입니다. 민준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을 뼈에 새기세요.
파이 지갑은 불가침 영역이다.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코어팀 본인이든 그 누구도 연동을 이유로 당신에게 24단어 비밀번호 구절을 입력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 보너스 준다고 해도요? 절대로요. 웹3 기술에서 연동은 거래 서명이나 지갑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지 절대 낯선 웹사이트에 24단어를 입력하게 하지 않아요. 아마존이나 파이 브라우저